백제는 왜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것일까? 삼국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유달리 백제는 외국과 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외국은 신라와 가야와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신라 외, 가야 외는 그닥 친하지 않고 백제 외는 굉장히 돈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를 않다. 한반도 남쪽에 일본이 진출했던 흔적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피하고 있어 괜한 오해와 의구심만 불러일으킨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임나 일본 부서를 역사적 사실로 가르치기도 한다. 반면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삼국이 미개한 일본인들에게 선진 문물을 전파했다고만 배워왔는데 실제 기록된 역사 소적을 보면 신라는 숱하게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심지어 태자를 볼모로 보내기까지 했을 정도로 시달렸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세기 일본의 모습, 후한서 동이열전, 삼국지 위지동전. 일본의 상륙국가는 2, 3세기 무렵 출현하게 된다. 물론 일본에서는 1세기경으로 연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후한서 동이열전과 삼국지 위지동이전에는 외국에 관한 얘기도 기록해두고 있는데 당시의 모습은 이러했다. 당시 일본 열도에 30여 개의 성읍국가들이 있었고 인구는 35만 명 정도였다. 남자들은 모두 얼굴과 몸에 문신을 했고 몸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있었다. 문신을 하면 물고기들이 놀라 물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남자들은 모자를 쓰지 않고 머리를 따아 상투를 틀었다. 그에 반해 여자들은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헤치고 다녔다. 당시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런 머리를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바느질을 할 줄 몰라 옷은 천조각을 걸치고 끈으로 묶는 형식이었다. 또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었다. 벼농사를 했고 오시를 심고 양잠을 하여 천을 집주하였다. 기후가 따뜻하여 겨울에도 생야채를 먹었다. 소, 말, 호랑이, 표범, 양, 까치가 살지 않았다. 무기로는 창과 방패, 길이가 짧은 나무화를 사용했다. 화살대는 대나무로 만들고 화살촉은 새나 뼈로 만들었다. 여자들은 겸손했고 질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장유유서나 남녀 구별 따위의 예법은 없었다. 도둑질은 거의 없고 소송도 적었지만 법을 어긴 경우 가벼운 자는 처자를 몰수하여 노예로 삼고 무거운 자는 일족을 멸족했다. 사람들은 술을 즐겼다. 사람이 죽으면 열흘간 울면서 애도하는데 이 시기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 시신을 매장하고 나면 온 집안이 물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뼈를 태워서 갈라진 것을 보고 기륭을 점쳤다. 바다를 건너 외국으로 갈 때는 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세를 맡게 하여 일부러 옷을 더럽히고 머리니를 잡지도 않고 고기도 못 먹게 했는데 그러다 배가 무사히 돌아오면 지세에게 재물과 노예를 주었지만 도중에 질병이나 재난이 생길 시에는 지세를 죽였다. 야마타이국의 왕은 1000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있었고 죽으면 큰 묘지가 만들어져 100여 명이 순장되었다. 3세기경 일본의 대외 활동, 목에 힘을 줬던 외국. 3세기 일본의 상국가 중 가장 힘이 강한 나라는 야마타이국이었고 그 나라의 왕은 히미코라는 여왕이었다. 이 히미코라는 여왕은 238년과 243년 두 차례에 걸쳐 대반국에 사신을 보내는데 더 나아가 외국 사신은 당시 위나라의 수도였던 낙양까지 가서 직접 위나라 황제를 아련하고 공물을 바치게 된다.
그렇게 외국 사신은 총 2차례에 걸쳐 위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또 위나라 황제는 그에 대한 답례로서 위나라 사신을 일본에 2차례에 걸쳐 파견하게 된다. 참고로 그 당시 사만의 어떠한 나라도 중국 수도까지 직접 가서 그러한 예우를 받았던 적은 없었다. 그만큼 중국의 홀대를 받았던 사만이었는데, 외국 사신은 희한하게도 위나라 황제에게 성대한 환대를 받았던 것이다. 왠지 열받는 부분인데, 하지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당시 위나라에는 남쪽의 오나라, 총나라와 치열한 국력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멀리 변방의 사신까지 위나라 황제를 아련하러 왔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컸다. 따라서 위 황제는 외국 사신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한다. 하하, 그만큼 위나라의 격이 높아 그런 거 아니겠어? 게다가 외국이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말리나 떨어진 머나먼 변방이 아닌가. 거기 사는 사람들까지 짐을 아련하러 왔다 이거임. 당시 외국은 사만보다 미개했지만 홍보 수단용으로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대를 받았던 것이다. 한편으로 당시 외국은 중국으로부터 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대방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직접 중국과 교섭을 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 때문에 당시 외국은 한반도 남쪽 지역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됐었다. 위나라의 멸망, 절망에 빠진 외국, 3세기 후반. 하지만 좋은 시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으니 중국에서 위나라가 265년 망하고 새롭게 진나라가 등장하게 된다. 진나라는 동이족 영토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때문에 이민족을 관리하는 방책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통제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동안 대방군에서 일임하여 왔던 대외교적 관청은 요동반도 북쪽에 있는 양평이라는 곳으로 270년대 중엽 이관을 하게 된다. 동이교의부라는 이 새로운 관청에서 진나라는 동이족에 대한 모든 교역 업무를 일괄하도록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한반도 남부와 일본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은 더욱 그랬다. 그동안 대방까지 가는 길도 멀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요동까지 항해를 하고 그 뒤 내륙으로 깊숙이 더 들어가야 하는 길은 너무도 멀어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의 황실은 더 이상 외국 사신을 특별히 보지 않았다. 때문에 진나라식이 외와 중국의 관계는 대폭 침체되기에 이른다. 이 당시에 백제 신라는 새로운 조치가 취해진 뒤로 직접 요동까지 가서 물품을 받아왔지만 일본은 거의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백제는 당시 대방과 혼인동맹을 했던 관계로 굳이 요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중국 물품을 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대방군에 가봤자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됐다. 때문에 3세기 후반 외국은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